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의사결정이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출발했고 김건희 여사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졌다면 이것은 그럴 수 있는 것이냐. 국가의 정책 결정, 청와대의 이전 문제와 같은 정말로 국운백년을 결정하는 사안을 내부에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자고 했는데 이것을 밀어붙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것을 과연 소설이다, 상상이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공익제보자 2호로 지금 신청해놓고 있는 김태일 소장에게 청와대 이전과 관련된 부분 혹시 본인이 들어본 적이 있느냐,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들었느냐, 명태균이 어떻게 자랑을 하느냐고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김태일 소장의 답변이 또 있습니다.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까? 라고 내가 먼저 질문을 하고 이게 답변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디오 열어주십시오.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며칠 전에 민주당에서 녹취에 공개했을 때 그 들은 사람들 대부분이 이 이야기를 다 들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이 이야기를. 명태균 대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까? 네,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어떻게 해서 김용선이가 공천받았느냐 그런 형식으로 수많은 사람들한테 주위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결국 청와대로 옮기게 된 것도 명태균 씨가 얘기를 해서 김건희 여사가 받아들였다. 대선 날짜도 3월 9일이 꽃피는 봄이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평소에 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이야기뿐만 아니고 저는 검찰에 가서 김건희 여사님 사주가 공무상이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사모님의 여러 가지 그 공덕으로 될 수밖에 없다. 주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예,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그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서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이 저쪽에 큰 앞에 그 창문이 청와대 쪽으로 북쪽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사무실 위치가. 네. 그래서 우연찮게 딱 보고 그 말을 위원장님한테도 그 자리에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이 청와대에서 퇴임 후에 결과가 좋지 않다. 대통령실을 청와대로만 아닌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된다는 말을 저도 듣고 사무실에 몇몇이 다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이라고 하면 이제 누구 김영선 의원 사무실에서 다 들었다는 예, 김영선 의원 사무실 그렇죠. 또 사무실에 수시로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도 김영선 의원 내가 어떻게 공천받아왔냐 그러면서 설명하면서도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 스피커폰으로 다 들려주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명태균 대표의 말을 다 신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긴 것도 본인의 발언과 또는 본인의 추천으로 실제 옮긴 것이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그런 아이디어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실제 옮긴 거 그건 모르겠고 자기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진짜 대선 후에 청와대로 안 가고 새로운 대통령실 업무 공간을 묵식하고 있다고 자기도 그 말하고 놀랬다고. 똑같이 예지력의 한 종류네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용산으로 옮겨버렸더라. 예. 그런 얘기했다는 말씀이고. 자, 이제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33,000분이 들어와서 저와 함께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이제 심층 취재를 통해서 한 번씩 보도하는 아주 특이한 상황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 보면 이거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저 역시도 이 부분을 어디까지 믿어야 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 당시에 명태균 대표와 함께 움직였던 한 사람으로부터 실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느냐라고 하니까 그분도 똑같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점에 대한 것을 좀 따져봐야 되겠죠. 자, 대통령 당선 이전에 이야기를 했느냐, 당선 이후에 이야기를 했느냐, 그리고 그 의사결정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했느냐, 그렇게 급박하게 다급하게 청와대를 버리게 됐느냐는 것은 반드시 저희들이 추적하고 따라가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강혜경 공익제보자로부터도 제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했던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녹음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한번 좀 들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또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좀 놀라실 텐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은 김건희 여사가 죽을 수도 있으니 사주가 안 좋으니 여기서 안 좋으니 딴 데로 옮겨라. 근데 용산 추천까지는 모르겠어요. 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다른 데로 옮겨라. 그걸 추천한 시점은 언제라고 얘기하던가요? 당선된 이후, 그러니까 취임식 하기 전에.
그 공간, 그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3월 9일부터 3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네네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얘기를 네네. 했다. 네네. 그러면 당선 이후에도 아주 긴밀하게 대통령 부부하고 서로 소통을 했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그 경선 이후에는 뭐 연락을 안 했다 하시는데 연락한 걸로 저는 다 알고 있고. 본인도 여러 차례 이걸 언급했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없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이런- 딱 지정하지 않더라도 다른 분이라면 어떤 분들 이야기입니까? 사무실 관계자분들하고 명태균 대표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분들, 운전기사, 운전기사 포함, 선후배, 네, 그리고 사무실 관계자라고 하는 건 김영선 의원 사무실 또는 네네. 선거운동 캠프. 네네 맞습니다. 그 당시엔 선거운동 캠프겠죠. 음, 지방선거, 네네네. 보궐선거가 6월 1일에 있었으니까. 네네. 주위 사람들은 이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했다. 네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잊어버리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녹취가 이제 오늘 나오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듣고 아마 바로 딱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실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녹취를 다시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명태균과 김건희의 정말 친밀한 소통이 이루어졌었고 명태균의 말을 그대로 김건희 여사가 따라 정말 결정적인 증거 자료 아닌가요 이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청와대에서 옮긴 것도 명태균의 입김 또는 의견이 있었다라고 이제 반영됐죠. 반영이 됐다로 볼 수 있다. 정말 놀랍네요. 근데 녹취가 하나하나 나올수록 제가 기억력이 사실 되살아나는 거예요. 어이구, 제가 몰랐는데 기억력이 되살아난다. 녹취 하나가 나올 때 이제 본인도 이제 이런 녹취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를 보니까 야 이게 정말로 다시 생각이 나는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명태균 대표가 스스로 얘기했던 것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요 멘트와 관련해서도 제가 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들었다는 분으로부터 한 번 더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보내드린 이런 이제 몇 가지 영상 좀 치밀하게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급히 입수를 해서 서울에서 저희들이 제작진들과 함께 요걸 정리를 하면 훨씬 더 좀 정갈하게 보도를 해드릴 수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대구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좀 전달 과정에서 이런저런 불편한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긴급 방송을 하는 이유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명태균 게이트의 본질은 뭐냐? 첫 번째 공천 개입입니다. 공천 개입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론조사를 공짜로 했고 그 돈을 지급하지 않고 공천이라는 선물로 김영선 의원이 수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국가산단 지정과 관련해서 명태균의 제안을 창원시가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마도 곧 누군가의 취재에 의해서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나 경상남도가 한 것이 아니라 창원시에 최초 제안을 하고 그 구획을 1차적으로 제안한 사람이 명태균이라면 그 명태균이 시장과 부시장과 명태균과 김영선 의원이 3명이 앉아서 1시간 2시간씩 계속 회의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창원시를 질타했다는 혹시 흔적이 나온다면 이거는 도정 개입입니까? 아니면 국정 개입입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창원상이 결정됐다. 명태균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돈 10원도 먹은 게 없다라고 하죠. 그럼 10원 먹은 게 없으면 국가의 중요 정책에 관여해도 됩니까? 그리고 부시장을 직접 불러서 자기가 1시간, 2시간 회의를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국가산단과 관련된 부분도 따져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지금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니 누군가로부터 돈을 가져왔어야 되죠. 그래 출마 예정자들 돈을 가져와서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수사돼야 되죠. 그래서 공천 개입, 여론조사 비용, 그리고 국가산단, 정치자금 요렇게까지 지금 틀이 짜여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검찰 수사해야 하고요. 이번에 검찰 수사 못하지 않습니까? 공익 제보 신청한 김태일 소장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건 축소부리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결국 특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특검을 통해서는 반드시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인데 제가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민주당이 확보한 녹취 내용, 용산 이전과 관련돼서 명태균이 했던 발언을 듣고 추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과연 누가 개입을 했느냐, 최종 의사결정이 누구였느냐, 천공이냐 건진이냐 명태균이냐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못 밝히면 청와대 이전은 특정인의 생각과 특정인의 주술적 사고와 특정인의 상상에 의해서 이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영원히 의문으로 품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그 이전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돈이 얼마 들었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용산이 선택됐는지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